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 재테크의 노하우 이러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1억 모으기 이거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돈, 그 돈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뭔가 하기가 어렵다. 그 무언가라는 게 부동산 투자라든지 혹은 뭔가 돈을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억 모으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1억을 언제 모을 것이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거 1억을 내가 한 10년 목표로 두고 모으겠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목표예요. 왜냐,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1억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 3%로 가정을 하면은 7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은 그래도 20-30%의 가치 하락은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질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의 가치 차이거든요. 바로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의 가치 변화입니다. 10년 전에 16억이었던 이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서 71억이 됐어요. 거의 4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니까는 마냥 돈을 내가 10년에 모아야지, 20년에 모아야지, 이런 좀 아니란 생각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서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화폐 가치 하락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자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 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요즘과 같은 세상, 요즘 같은 세상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2%인 세상, 이런 세상에서도 재테크를 하는데 1억을 모으는데 이 적금과 예금을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행동이 마치 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은 엔진의 힘을 얻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나는 그걸 따라잡으려고 이 돛담배를 타고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못 쫓아가죠. 죽었다 깨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투자를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 한 달에 1,000만 원 저축을 해도 5년 모아야 6억이에요.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5천 이상 저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투자를 머리 아파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그런 고민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에 5천 이상 저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타고 있는 돛담배를 다른 걸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상승했던 그 상승 속도보다도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봤을 때도 진짜 많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엄청난 부작용이죠. 뭐냐면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이 임금 상승률이 자본이 성장하는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 속도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죠. AI와 로봇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면 자본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요에는 욕심이 더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품이 생기고, 여기에 더해서 포모라는 게 생기죠. 뭐냐면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는 욕심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거기에 달려드는 현상.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시면은 딱 지금 이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욕심과 부동산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포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른 기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은 적당하다,
그리고 한 대출 한 1억 받아도 사람들이 1억이나 대출을 받아? 이런 기준점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도권에서도 5억 이하로 내가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고 서울에서는 10억 이하로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죠. 그 기준이 이렇게 올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성이 생겼다? 처음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뭐 한 15억 20억 말이 돼? 저 돈 주고 저걸 왜 사? 이런 생각이 강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한 15억짜리 샀다? 그냥 무난하네.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도 어때요? 예전에는 1억 대출 받는 것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5억, 10억. 물론 금리도 내려가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서 부담이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굳어질 거고 반복될 거고 정말로 저는 언젠가는 그게 임계점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거고 특히나 부동산이 아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빠를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규제 움직임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정치권에서. 왜냐면은 이게 너무 가파라지면은 사회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애플이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폰의 가격이 뭐 갑자기 뭐 10배, 20배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PER이라고 하죠. 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점인데 예전에는 미국의 주식이 13배, 14배 정도만 돼도 그냥 적당하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한 8, 9배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높더라도 미국의 주식은 이 정도 가격은 받아도 돼 라는 인식이 그냥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점은 앞으로 더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내 돈을 태우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5년씩 적립식으로 돈을 모았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2015년부터 5년 동안 돈을 모았을 때 11%.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마무리했을 때가 18%. 가장 낮았을 때가 그 다음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가 약 14%의 성과를 내고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S&P 500에 5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5년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본 적이 없고 평균적으로 약 14%의 연평균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겼을 때 2008년까지도 당겨봤는데 그래도 손해를 본 구간은 없었고 그래도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했을 때는 수익률이 1%대로 좀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을 기록한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연평균 수익률은 환율의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이 수익률은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125만 원이면 5년마다 1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015년도에 모았으면은 1억은 조금 모자라지만 9,4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더라도 약 9,900만 원 정도. 하지만 여기에 환율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아마 대부분 이 모든 기관에서 다 1억을 넘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5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적금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적금을 하는 케이스는 사실 예금은 안 하고요. 적금만 하는 편인데 적금도 여행자금 요거밖에는 안 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주식, ETF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몇 해 전에 굉장히 고금리 상품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고금리 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놓치지 않지만 요즘과 같을 때 요즘 적금금리 3%거든요. 예금금리는 2%고. 그럼 여기에다 세금 떼고 뭐 하면은 사실상 물가까지 고려하면은 내 돈은 불어난 게 사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쓸 돈이 아니라면은 적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적금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5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5년 뒤에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모아도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러지는 마시라고요. 왜냐면은 목표가 결혼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결혼 계획을 5년 뒤로 잡아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거 마음대로 된 적 있어요? 내가 32살에 딱 결혼해야지? 딱 결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내가 내년에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고 5년 뒤에 이제 했다가 50년 뒤까지도 못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무 목표를 보고 이것도 재테크의 방법과 자산 배분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5년 집 살 거는 10년이니까 무조건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을 때 한 달에 125만 원이면 5년 뒤에 1억을 차곡차곡 모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금이죠. 요즘은 ETF나 펀드나 대부분 미국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수익률은 좋지만 문제는 다 배당소득세 대상이에요. 국내 주식을 사고 팔면은 거기서 얻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다. 이 ISA 계좌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ISA 계좌를 활용을 하면은 딱 좋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자금이 더 크다라면은 ISA 말고도 다른 절세 계좌와 다른 절세 상품을 통해서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다 해야 됩니다. 뭐 하나 빼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니까 안 하고 그럴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1억 모으기를 할 때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S&P 500 지수로 또 돈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은 그냥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대부분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한도가 사실은 다 찼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족족 미국 주식을 틈틈이 계속 사죠. 그럼 왜 우리나라 ETF나 뭐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직투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배당 소득세를 맞느니 양도소득세 22%를 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셔야 된다. 근데 시간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그게 5년이 아니고 더 빠르면 좋겠지만, 그걸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무리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거는 돈을 더 버셔야 돼요. 돈을 더 벌어서 125만 원이 아니라 150, 200을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세이브 해가지고 저축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더 확보를 해야지, 이거를 5년에서 투자 기간을 조금 더 땡기면은 3년, 4년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저는 변동성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억 모으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 시대처럼 막 예적금 반복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어렵게 하실 필요도 없고, S&P 500처럼 너무나 좋은 인덱스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수에만 계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난 막 그래도 너무 이런 재테크 방법에 대한 어떤 틀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본문 하단에 보면은 상담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의를 남겨주세요. 자, 오늘 내용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